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림이 좀 이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좀 집에서 좀 휴식 좀 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있는 그 모습대로, 집에서 있는 모습대로 그냥 나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벌써 한 2달 전서부터 저희 제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을 모시고 서부권 쪽에, 이제 북부권 쪽에 부동산이 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강의도 해드렸고 그랬는데, 요 내용을 직결을 시켜서 이번 주 오늘 녹화하는 날이 18일인가 그런데 24일 날입니다. 죄송합니다. 24일 날인데 28일 날, 오늘 화요일인데 28일 날 토요일 날 지금 얘기하는 이 서부권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직접 대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인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 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답사를 하는데,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눠놨습니다. 제일 먼저 강의할 때 어떤 내용 가지고 어떤 축 가지고 볼 것인가, 이거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은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수도권의 서부권에 바람은 이제 불어오는데, 제가 2010년대 초에 평택을 강의했었죠. 이제 부동산 TV나 인터넷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도 시큰둥하였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도 들어가면 됩니까, 교수님? 이래가지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린벨트 같은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1971년도에 지정됐어요. 그러면 그때 투자를 했다. 이거는 잘못된 투자죠. 왜냐? 주변 가격보다는 덜 올라간 거예요. 우선은 수도권의 웬만한 주거지역 같으면 평당 수도권 쪽에 1,000만 원이고, 요것이 이제 서울로 들어오면은 강북 같은 데는 약 2,500 평당, 강남 같은 데면은 약 한 6, 7천 선 정도까지 되는데, 그린벨트는 최근에 집단 취락지구 대부분 1,000만 원인 거예요. 그 1,000만 원이 된 시점이 언제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이 71년도에 할 거냐, 아니면은 2010년대에 들어와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북쪽에다가 투자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해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남부권의 미래 가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권이 좋아요. 그 다음에 동부권이 좋아요. 그 다음에 북부권인데, 북부권은 맨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자그마한 봉사인데, 제가 비영리 단체 NGO 황사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서 이 황막사를 이제 이끌고 있는데, 이건 이제 NGO 단체입니다. 근데 내년이 20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중국의 사막에 또 미얀마에 호주머니 돈 털어서, 저는 외부에서 돈 1원 한 장 지원받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끌고 오기를 자그마치 금년이 19년째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하는데 나오는 수익금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다 해야 돈 100만 원이나 될까 그렇습니다. 그거와 다음 주에 5월 5일 날 답사하면서 나오는 비용 모두 합쳐서 이와 같은 공익단체, 소위 말해서 NGO 비영리 단체인 황막사의 해외에 대한 도네이션, 봉사활동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개인적인 제 욕심내는 거 아니니까는 많은 후원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나무 심은 게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제 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이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원래 2010년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비석은 언제 만들었냐?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갔다 오신 분들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5년도 갔을 때 이러한 나무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사막이 바로 고비 사막의 마오스라고 우리는 지역입니다. 저는 중국의 사막의
23곳에 들어가서 약 17년 동안 약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50만 그루가 적어서 그런지 계속 황사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뭐냐면은 저희 황 박사와 사단법인 우리희망재단의 두 군데에서 이와 같은 미얀마에다가 어떻게 되냐, 학교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우리희망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희망 프로젝트인데, 이 우리희망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와 같은 학교를, 2층 학교를 양곤의, 미얀마 양곤의 가장 번화가인, 가장 빈민촌이면서 번화가인 라잉다야에 이와 같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혹시라도 저놈이 뭐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라는 놈이 뭐 이렇게 돈을 밝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 내용을 갖다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1회 요것이 금년 1월 28일 날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번 9월 달에 미얀마에서 한국의 날 기념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미얀마 전국이 떠들썩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이 같은 공장도 만들어주고, 요거는 미얀마 사람들이 만드는 프랭카드고 그리는데 이것이 한국의 날의 기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니까는 이번 주 토요일 날과 5월 5일 날 답사 좀 많이 가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복된 일이 되면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방송을 듣고 제게 꼭 하시는 말, 그럼 어디 가서 무슨 땅을 찾냐는데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아파트는 비싼 놈을 좋아합니다. 땅은 싼 놈을 좋아해요. 싼다 그러니까 또 지리산 산꼭대기 찍어놓고 싸다라고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건 이제 요 다음에서 설명을 드리죠. 그럼 무조건 땅은 싼 거냐?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면 되지만은, 자, 토지 투자에,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래서 땅 투자에서는 개발하려면 땅값이 비싼 데를 가야 됩니다. 투자하려라 그러면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앞으로 올라갈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을 찾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땅을 가서 만나면 지금 현재 개발, 왜 그렇게 급하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개발하려라 우리는 개발 가치를 우선 봐. 그러니까 땅이 안 보이지.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개발될 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너무 썰렁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 명동 한가운데를 가시든가, 아니면 교대를 가시든가, 아니면 강남역 사거리를 가시든가, 아니면 테헤란로를 가시면 된다, 이러니까 그때는 개발 가치가 충분한데요. 근데 거기는 왜 못 가냐? 비싸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땅 투자하는 땅이 싼 가격이 있는 지역을 가야 돼. 근데 반드시 싸다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개발 가치가 없는 지리산 산꼭대기나 태백산 산꼭대기 가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을 보고 이제는 개발하려고 하면 땅이 비싼 데를 가고, 투자하려면 땅이 싼 데를, 지역을 찾아라라고 그러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저희 제자들이,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짜증을 좀 잘 냅니다. 제가 좀 짜증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그러면, 아니, 땅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교수님, 이 땅을 투자하면 몇 년도에 얼마나 올라가고, 아니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컨설팅이다라는 거, 이 강의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 제자들이시니까 부동산 컨설팅 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프로그램 짜고 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자, 공인중개사협회, 지금 최근에 이제 전국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여기가 옛날에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인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92년도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때 같이 들어온 게 KPC,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최초로 부동산 컨설팅. 그래서 지금도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령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타당성 검토를 지금 얘기한 feasibility study라고 그러죠.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어떻게 땅에 지금 타당성 검토가 나와요? 타당성 검토는 자, 여기 상가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다. 뭐를 하면 어떻게 되겠다. 여기다가 건물 하면 지금 얘기한 보통 얘기한 BP 블랙 기본 포인트가 얼마가 나오겠다. 이런 거를 검증하는 거지. 어떻게 토지에 대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라고 그러는 가치 분석을 갖다 해달라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그래서 토지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토지 투자의 가장 크다는 적은 두려움이에요. 왜냐? 앞날이기 때문에 상가를 보면은 아파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나? 아,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땅이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게 이렇게 머리에 들어올 것 같아? 아니다 이거. 지난번에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앞날을 보는 건 토종 비결로 보고 손금 수상으로도 보고 관상으로도 보고 성명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토종 비결에다 요즘 얘기하는 타로까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땅을 분석하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이냐? 아니다 이거 비과학적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타당성 지금 얘기한 FC라고 우리는 feasibility study가 가능한 대상이 있어요. 그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투자에서 참 어려운데 가장 적은 배짱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가 지식이라 그러면 땅은 지혜야.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토지로 볼 것인가 땅으로 볼 것인가 한번 얘기를 제가 이게 쓴 책입니다. 토지 전문가가 될 것인가 땅꾼이 될 토지 전문가는 저와 같은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예요. 그 다음에 땅꾼이 될 거나 이게 강남의 복부인돌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실 거예요? 복부인이 되실 거예요. 토지로 보면은 안 됩니다. 토지를 땅으로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건 시판 안 합니다. 교보에서도 안 팝니다. 왜 그러냐? 교보에서 팔면은 이 책의 책 가격의 50%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책을 팔아서 아까 얘기하는 도네이션, 해외 봉사, 중국에 가서 황사 때문에 나무 심고 미얀마에 가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지금 얘기한 학교도 짓고 코미소라고 하는 공장도 해주고 이제는 미얀마 전체에 대한 대학을 설립합니다. 우리 사단법인 우리희망재단하고 우리 황 박사하고 힘을 합쳐서 미얀마에다가 한국 대학을 만듭니다. 금년도에 대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러한 책을 팔아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셔서 4만 원인데 이건 강사료입니다. 여기에는 법령 해석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인데 땅을 볼 때는 이와 같은 지혜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은 타당성이라고 우리는 feasibility study의 대상이 되었지만 땅의 미래는 feasibility study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미래 가치를 뭐냐? 축이라고 우리는 거로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책을 봤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2006년도에 제가 이 책을 썼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데 지금도 이 책이 나가고 있는데 저희 그 황막사 사무국에 이 책을 몇 권을 또 갖다 놨더니 또 덜 집어갔어. 그래서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축 부동산 대발견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부동산 대발견. 그런데 다음에는 이 책을 이제 좀 교보에 가서 아직도 팔립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 11년 전에 쓴 글인데 뭐냐? 땅을 볼 땐 축으로 봐라 이러는 게 아까 얘기한 수상으로 보는 사람, 관상으로 보는 사람, 성명풀이로, 사주풀이로, 타로로 보는 사람, 토종비결로 다양하고 그러는데 저는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예측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축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정은 부동산을 분석하려면 우쪽에 있는 DMZ라는 데를 분석을 해야 돼요. 비무장. 근데 비무장지대 분석한다고 땅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고양시를 분석하든가 파주시를 분석하든가 양주를 분석하든가 그러는데 요번에는 지난번에 답사를 다녀본 거 예를 들어서 축을 갖다 분석한 중에 여러분 갈매 산호지구가 있죠. 이걸 일축이야. 가면은 연평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연평지구에 안으로 들어가면 98번 도로에 오남리라고 그러는 데가 나오죠.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남양주나 구리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이축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진접과 내촌이라는 거. 내촌은 포천이 되고 진접은 남양주가 되지만 둘은 같이 봐야 돼요. 왜냐? 그 바로 위에 진목리라고 그러는 데 있죠. 이거는 그쪽에 있는 분들 저 양반 뭔데 그렇게 저렇게 잘 알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땅꾼이죠. 진목리로 해서 98번 도로가 돌아가죠. 여기를 2축으로 보고 그 다음에 포천을 3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DMZ 밑에 마지막으로 37번 국도에 있는 4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 2축이 올라가고 2축이 가면 3축, 3축이 올라가면 4축.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갔냐? 3축까지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가치를 4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천의 창수. 그 다음에 연천에 가면 청산. 그 다음에 전고. 그 다음에 파주의 적서. 이 축을 갖다가 봐라게. 이게 DMZ를 보는 축인 거예요. DMZ다 내가서 민통성 가서 땅을 사자 지금 지뢰밭에 가서 땅을 사자 이거 어제 요즘 신문에 이거 땅값 올라간 거 가지고 얘기했대. 이거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여지껏 해가지고 책까지 쓰고 그리는 게 부동산은 굴레라고 우리는 축으로 보라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하면 사주팔자가 되든 수상이 되든 관상이 되든 그러한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보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전수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번 강좌의 이번 토요일 날 강. 그래서 지금 여기 아파트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땅은 낮은 곳을 좋아하고 게임에 들어가야 돼요. 개발하면 이렇게 들어가라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축을 한번 봐봐요. 자, 6번 아까 다시 한번 일중 구리 갈매 산호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유명한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는 주거지역이라고 우리는 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에서는 대부분이 창고라고 우리는 거예요. 이 창고가 공업용 창고가 아니고 9개 건축물에 있는 9번에 있는 기타 시설물, 그래서 보통 얘기한 버섯 재배사라든가 또 아니면은 콩나물 재배사라든가 또 아니면 농업용 창고라든가 또 이러한 거가 여러분들 구리나 갈매지구나 아니면 저 배양리나 진건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늘늘이 많은 것이 이 창고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요거는 구독시원에서 경매에서 지난 경매 사례가 최근에 온 게 없으니까 2014년, 2007년 것뿐이 없어요. 뭐냐? 주택 하나 팔린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공업축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돼. 그럼 다른 지역 가서 예를 들어서 파주의 서울 문산 고속도로 공업축 아니다 이거. 거기에서는 또 무슨 축 가야 돼? 지금 얘기한 주거축 가지고 또 분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 그러면 그래 시우 이렇게 말 쓰는 거고 또 전라도 같으면 그래 딴게 그래 놓고 경상도 같으면 또 그러한 사투리가 있듯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이 특색을 잘 잡아놓고 축으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이 자 봐보세요. 평당 1,0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그런데 요때는 대지가 되는데 2007년도 지금부터 10년 전 거예요. 11년 전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축을 분석하는 기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지금 얘기하는
했고, 야, 그래서 여기서 창고가 뭐길래 구리 산호동에 봐보자 이거요. 그런데 요게 2013년이에요. 13년인데 지금 봐보면 77평 대지에 2층으로 된 창고 38평이에요. 2억이야. 2013. 아니 38평짜리 2억이에요. 아셨어요? 이것이 지금 얘기한 창고. 그러면 이거 추계회에서 이거를 창고를 제2의 공업시장, 공업용 시장으로 보고 이것이 어디냐? 연평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오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진접이라고 그러는데 진접의 신도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진접 지나고 나면 내촌에 가면은 진목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목리에 있는 축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천에 가서는 초가팔리라는 게 있어요. 군내면이나 이런 데 가서 초가팔리를 보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초가팔리나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렇구나. 그러면 그 너머 축의 37번 국도축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바로 추계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답사를 가면은 어떻습니까? 어디 평생교육원에 나와서 강의해도 교수라는 말 붙이고 어디 문화센터에 나와서 강의하더라도 교수라는 말 붙이죠. 그게 요즘 세태니까 이러한 분들이 물건 하나 딱 잡아놓고 어디 축을 분석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러면은 평생 남이 잡아다 놓는 고기만 찾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고기를 잡을 능력을 안 길러줬습니다. 왜 그러냐?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까지는 아직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이런 축을 보는 기법을 길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책 한 권만 사시면 되고 책 있는 분은 그냥 무조건 10,000원만, 왜냐 교재 복사를 해야 되니까 10,000원만 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은 외부에서 팔지를 않습니다. 이걸 유념하시고, 자, 요건 2013년도에 구리 산호동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평동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요건 이제 구리 토평동이니까 19억인데 2016. 그러니까는 이쪽 지역에서 창고는 보통 20억 정도. 여러분 버섯 재배사든 콩나물 재배사든 아니면 공업용 지금 얘기한 창원고이든 트레일러만 들어가고 모은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컨테이너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건물 같은 거 지어놓은 거 이런 게 보통 20억이다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건 건물은 지금 얘기하는데 창고의 대명사 배양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진건의 배양리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바로 7억에 낙찰됐는데 2009년 10월 달에. 지금부터 10년 전이요. 지금 이런 창고가 20억이다 이런 얘기예요. 15억, 20억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그 가격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가서 15억, 20억 있으세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나올 이렇게 될 지역을 가서 찾아야 될 거네. 그게 추계 분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 그런데 자, 이런 때에는 뭐냐면 땅값 추정인데 주거지역을 잡아야 되는데 주거지역을 잡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업지역이 축을 잡은 거예요. 공업지역을 보고 상업지역이 어떻게 될지, 녹지지역이 어떻게 될지, 주거지역이 어떻게 될지를 추정하는 기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근데 이거를 외국에서 살다 왔대요. 그리고 저보고 교수님 이거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고 그래.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외국에서 나오면은 전부 우리나라, 여러분 이론이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이론이라는 게 뭐야? 말로 떠들고 여기 나온 게 이론은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을, 과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를 요거를 머리 좋고 글씨 좀 좋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글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낸 게 이론이야. 이거 가지고 앞날 추정하는 거 아니야. 다 맞아? 아니다 이거야. 맞는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feasibility study라고 그런 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과거 일어났던 일을 토지시장에서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아시지만, 지역별로 올라간 수치가 다 다른 거야. 지나가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앞을 예측을 해달라? 지금 얘기한 관상 보고 앞을 예측할 거예요? 당신 대통령 될 관상이네. 그럼 다 대통령 돼요? 수상 보고 당신 장관 할 사람이네, 국무총리 할 사람이네. 아, 그거를 지금 얘기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내나요? 건물은 타당성 조사가 가능합니다. 땅은 타당성, 지역까지도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타당성 조사가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땅 자체를 어떻게 타당성, 지금 얘기하는 수익이 나온다라고 몰라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관상이나 수상을 보고 당신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당신은 국무총리가 될 사람이야, 5천만 분의 1입니다. 확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와 같은 가중치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수상도 그동안에 있는, 관상도 그동안에 있는, 토정비결도 그동안에 일어난 일 가지고 추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괜히 외국에서, 저는 저는 정확하게 70년도에, 죄송합니다. 79년도에 결혼하고, 저는 국비로 나가서 공부 안 하고 왔는 줄 아세요. 일찌감치 가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괜히 최근에 외국 물 좀 조금 드셨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꼭 하면은 우리 방송을 봐보고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거 하시더라고요. 남의 지금 얘기한 대로 남의 얘기도 잘 좀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98번 오남리예요. 이게 연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평당 170만 원에 뭐가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용지가 200만 원 돈이야. 그 다음에 연평이라는데 여기 또 240만 원이에요. 뭐가 공장용지가 아까 얘기한 저 산호 갈매역은 또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자니까요. 자, 이번 진접에 가자 이거요. 진접에 가면은 파레아리 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140만 원대. 그 다음에 진벌리 가면 110만 원대. 이건 진벌리는 안쪽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거를 보고 아까 얘기한 포천의 내촌이나 초가팔리나 진목리가 어떻게 되냐. 이건 진벌리고 진목리라고 있어요. 공장들이 엄청 많은 데 들어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구나.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 포천에다가 신도시 만든다면 들어가십니까? 물론 이제 포천에 있는 주민들 이제 뭐 저것일 얘기가 아니고 인기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냐? 포천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공장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장의 축이 어디까지 갈 거냐 해서 토지 가격을 추정을 해야 돼야지. 지금 얘기한 신도시가 진접까지 남양주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초가팔리까지 갈 거냐, 뭐 포천 읍내로까지 갈 거냐, 뭐 갈 거냐, 이렇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 그쪽에서는 공업축 가지고 공장이 이전하는 물량을 보면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축이 대발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난번에 검토했던 2017년 5월, 2018년 금년도 2월 달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는 추동리와 그 다음에 여 추동리가 되는데, 여기 이제 청수면 지금 얘기한 신권의 추동리에서는 얼마냐? 농지가 보통 얘기한 계획관리지역에 18만 원, 여기서도 18만 원. 그러면은 결국은 포천이라 우리는 뒤에 있는 산을 넘어가서 여기에서 오가리 또 지금 얘기하는 추동리 이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는 공장이 들어가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무슨 가장 중요한 건 축이다 그런 건 도로 축의 발전이구나. 이 도로 축이 어떻게 되냐? 37번 국도가 되겠구나. 그럼 이것이 확장이 되는구나. 그럼 확장이 언제 되냐? 금년 말까지 다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축의 발전, 지금 얘기하는 DMZ에 의한
김정은이 부동산에 의해서 축이 이렇게 나갔구나. 이제 지금 뭐 연천 쪽에 파주 쪽에 비무장지대는 벌써 20만 원을 넘어가. 민통선, 죄송합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인 민통선에는 평당 20만 원이 넘어가서 경매 봐봐야 지금 20만 원 넘어갔어요. 저희 제자분들이 대충 한 10서너 명, 14, 15명이 저를 쫓아서 금년 들어가서 아주 금년에 타이밍들 잘 잡았어요. 보통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2배, 3배까지는 아니야. 지금 한 3, 4개월 만에 2배 정도 먹었어요. 이게 타이밍이다 이거야. 그럼 몇 년 전에 들어갔다? 그때는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지금이 타이밍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타이밍이 지금 요때를 갖다 어떻게 볼 거냐를 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봐보면 다시 한번 포천의 구리의 갈매를 봤더니 2,000대. 그 다음에 연평이 300. 여기는 이제 제 화면 때문에 가려가지고 여러분들 적어놓으시는데, 그 다음에 진접이나 내천을 봤더니 130만에서 10대. 그 다음에 포천을 봤더니 100만원대. 창수를 봤더니 공장용지가 40만원대. 아까 봤잖아요. 저것이 18만원대.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나에 맞는 축은 어디에서 땅을 찾아야겠다? 이런데 여기다 땅 하나 딱 잡아놔 놓고 이 땅이 주변의 가격이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땅 못 잡으십니다. 지금 요렇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제일 먼저 김정은과 토지시장, 수도권 북부의 토지시장 땅바람 어디서 갈 건가? 이번 주 4월 28일 날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6호선 광흥창역 있어요. 마포 서강역입니다. 신촌 로타리에서 아래 지금 여의도 가는 방향 서강역 2번 출구로 나오면은 그 유명한 유니세프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3층에 있는데 마포 소방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음에 가시면은 황사 막는 사람들 여기에 가시면은 여기 신청하시게끔 돼 있으십니다. 아까 얘기한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복사비에 10,000원이고 그 다음에 책 한 권을 이제 40,000원에 파는데 이거는 판매한 거를 지금 전액 뭘로 사용하느냐? 금년 9월 달에 미얀마에 지금 제2회 한국의 날 행사에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많은 참석하시고 부자도 되시고 좋은 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